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는 저녁 6시가 되면 불빛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원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출구를 빠져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10월 말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도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중견 물류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일한 지 4년째였습니다. 승진 이후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재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이었습니다. 1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503호 앞에 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아내 서연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원은 구두를 벗으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반찬 용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오징어채볶음, 명란젓. 각각의 용기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미리미리 해두려고요.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원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재원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둘 다 바빴습니다. 재원은 회사에, 서연은 집안일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빠, 저녁 먹을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재원은 식탁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세의 서연은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형부도 제사 오시죠? 재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곧 밝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다혜가 데려오겠죠. 박태준. 재원의 여동생 다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재원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요? 아까 먹었어요. 반찬 맛 보느라.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원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재원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피곤한 몸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8세.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늦게 들어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마. 결제할 서류가 많아요. 그렇구나. 오빠 고생 많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말을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봤습니다. 누구예요? 응? 아, 다혜. 제사 때 뭐 가져오면 좋을지 물어봤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재원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옆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재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6년. 대화는 줄었습니다. 친밀감도 줄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느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침을 차렸습니다. 재원은 서둘러 먹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재원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여동생 다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제사, 형부도 같이 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태준이도 간다고 했어. 왜?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재원은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창에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균열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서연의 일정표를 발견한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수첩을 봤습니다.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요일 2시 다혜네 반찬 전달 플러스 서류. 목요일 2시 30분 다혜네 가계부 정리. 금요일 오후 다혜네. 재원은 수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다혜를 자주 돕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오빠, 뭐 찾아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은 직후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수첩이 펼쳐져 있길래. 다혜네 자주 가시네요. 응.
요즘 태준이 형부가 현장 일이 바빠서 장부 정리를 못하거든.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걸렸습니다. 다혜는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태준이 형부가 있을 때 가는 거지. 서류가 집에 있으니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재원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태준. 두 사람이 낮에 다혜 집에서 만난다. 다혜는 회사에 있고 그것이 왜 신경 쓰였을까요? 재원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려 애썼습니다. 터무니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다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응. 요즘 어때? 바빠? 아, 미치겠어요. 프로젝트가 3개나 동시에 돌아가서. 그렇구나. 퇴근은 언제쯤 해? 요즘은 거의 7시. 빠르면 6시 반. 왜요? 재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형수가 요즘 내 집에 자주 간다길래. 반찬도 갖다 주고 태준이 형부 일도 도와준다던데. 아, 맞아요. 고마운 일이죠.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 있어요. 형수님이 자주 만들어 오시거든. 다혜의 목소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형수가 잘해주네. 네. 덕분에 저는 회사 일만 신경 쓰면 되니까 편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저녁 6시. 재원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너무 소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2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혜네 갔다가 올게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서연. 재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서연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와요? 답장은 10분 후에 왔습니다.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재원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요. 재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 계단 올라오느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끝이 치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인에서 뭐 했어요? 응? 아, 장부 정리하고 반찬도 전해주고. 태준이 형부는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오후에 현장 일정이 없었대. 그래서 집에 있었어. 그래요. 재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해요? 응. 친구.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재원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의심이 자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재원은 오후 3시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차를 몰고 다혜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0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비동구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서연의 차였습니다. 흰색 소형 SUV.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주차된 시간을 봤습니다. 계기판에는 2시 15분에 입차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원은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을 봤습니다.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의 차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 5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5시 4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태준이었습니다. 재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차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재원은 모든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편안함, 친밀함. 그것은 단순한 처남과 형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구로 향했습니다. 재원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재원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 일찍 왔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원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재원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제사날.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재원은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15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율산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중요한 개인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이재원 씨 맞으시죠? 최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원은 악수했습니다. 변호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동생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제 동생 집에서 자주 만나는 것을요. 재원은 지난 화요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장면, 두 사람의 표정, 시간대. 최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구하죠?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최근에 바꿨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증거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관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상담료는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재원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원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갔습니다. 서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재원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들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재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식당, 카페, 주유소. 재원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H, 호텔, 10월, 15일, 180, 영원. 재원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이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은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샀어요? 옷. 제사 때 입으려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이 선명했습니다. 금요일. 재원은 또 오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혜의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 30분. 서연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3시, 4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원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주시했습니다. 5시 50분. 서연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6시. 태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방향이었습니다. 재원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 증거였습니다. 주말. 재원은 집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보낼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아파트 출입 사진, 서연의 일정표 사진, 모두 압축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뭐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재원은 재빨리 화면을 내렸습니다. 회사 일. 주말에도 일해요? 네. 좀 밀렸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원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월요일.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검토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요? 호텔 CCTV나 목격자 진술입니다. 혹은 그들의 대화 기록이요.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CCTV는 어려웠습니다. 대화 기록.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재원은 그녀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6자리. 재원은 서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은 안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재원은 다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응. 이번 주 토요일 제사 맞지? 네. 다들 온대요. 형수랑 형부 요즘 어때? 잘 지내? 다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왜 그런 거 물어봐요? 아니, 그냥. 형수가 요즘 자주 너희 집 간다길래. 맞아요. 근데 오빠. 다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집 603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낮에 우리 집에 모르는 여자가 자주 온대요. 태준이랑 같이 나가는 걸 봤대요. 재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데? 지난주요. 근데 형수님이셨을 수도 있잖아요. 오빠, 혹시
아니야. 괜찮아. 오해일 거야. 재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603호 아주머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요일. 재원은 다시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 아파트 이웃이요. 좋습니다. 진술서를 받으세요. 공증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소송은 언제 시작할까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재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가족 모임에서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적이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재원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증거, 목격자, 변호사.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날뿐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재원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6년의 결혼, 가족의 신뢰,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재원은 경기도 파주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제사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차를 세웠을 때 다혜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태준의 차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왔어요?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어서 와. 태준이 웃었습니다. 재원은 그를 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태준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그것을 봤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들이 올라갔습니다. 과일, 전, 나물, 탕. 재원은 묵묵히 도왔습니다. 오후 4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제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절을 올렸습니다. 재원과 다혜가 따라 절했습니다. 태준과 서연도 절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퍼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좋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3세였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재원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재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재원아, 괜찮니? 안 먹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재원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원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영과 태준 형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웨이. 뭐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재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다혜 아파트 출입사진, 목격자 진술서. 이게 무슨...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강남 H호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최소 12번. 두 사람은 다혜 집에서 만났습니다. 다혜가 회사에 있는 오후 시간에요. 다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오해예요. 저희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닥쳐. 처남 앞에서 처제와.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서연. 재원이 아내를 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 없어요?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재원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6년이었어요. 우리 결혼이. 그게 당신한테는 그 정도였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가. 재원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요. 당장. 오빠. 당신도 나가요, 형부. 다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혜야, 나는 나가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요. 다혜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과 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혜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재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월요일. 재원은 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액은요?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재원은 회사로 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 재원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화요일.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재원이 말하고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혜도 태준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원은 그녀와 통화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네가 강한 거 알아.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내가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2주 후
서연이 집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재원은 빈 옷장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재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재원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재원과 서연은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하셨습니까? 네.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6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재원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회사도 그랬습니다. 모든 곳이 공허했습니다. 재원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재원도 잃었습니다. 가족을, 신뢰를, 사랑을. 무엇이 남았을까요?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물만 흘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물이었습니다.